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석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떨리고 우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웬일이래?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님이다, 뭐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사투리 딱 나왔어요. 예, 경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년고도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경주가 10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예, 제가 경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제를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마 한국에 오시면 우리 경찰서 앞으로 가면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라고 있습니다. 머리 큰 아저씨 있어요. 예. 그죠?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네. 어드레스가 네. 이메일 주소가 포돌이 아빠입니다. 아니 정말로 포도리 파파, 그렇죠? 예, 포돌이 파파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포도리를 한국에 방문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서 예. 앞에도 있지만 뭐 무슨 길 안내 이런 데도 가보면은 머리 큰 그 마스코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포도리를 생각해내셨어요? 제가 이제 이 현직 경찰에 있을 때 제가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경찰이 좀 더 친근하고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좀 귀여운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경찰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경찰 제복을 입고 그렇죠. 경찰봉을 차고 네.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네. 그래 활동하는 경찰만 생각하시니까 사실 경찰이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이 울어도 경찰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리를 만들었는데 포도리가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리의 모습은 귀가 매우 크거든요. 맞아요. 귀가 큰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그런 경찰이 되자. 그 포도리가 눈이 또 이렇게 큽니다. 엄청 커요. 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잘 보살펴야 되니까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자 이런 뜻이 있고요. 포도리의 모습은 늘 이렇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웃고 있죠. 네. 경찰이 아무리 고달파도 국민을 만날 때는 언제 어디서나 친근한 미소로 친절하게 국민을 응대하자. 그리고 이 가슴에 보면 천칭, 저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자세히 안 보시면 네. 그것은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 집행을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 그 법원에 가면 있는 그 천칭.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국민을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잘 보살피고 지켜주는 경찰. 이게 바로 선진국 경찰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을 이런 경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도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나 경찰 출신이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의원님 인상으로는
경찰 출신이라고 잘 유추해내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미국에 좀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경찰 그러면 막 여기 머스 막 엄청나고 그리고 머리 빡빡 밀고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너 조심해 이런 인상이거든요. 근데 의원님 굉장히 인자한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상의를 벗으면 머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검도가 6단이고요. 제가 일본에서 제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도 근무하고 오사카 총영사도 하고 했는데 네. 사실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 무술을 또 제가 연마를 해서 또 6단을 받아서 제가 무도가 합의 12단입니다. 아, 그럼 진짜 포도리의 실사판이네요. 우리 한국 경찰이 지향하는 바가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젠틀하고 네.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면서도 그러나 법을 집행할 때 흉악범을 만날 때 야. 범죄인에게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이시면서 또 이제 12단을 가지고 계신 유단자이시고 머슬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아틀란타 한번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얼마 안 됐고 대한민국에 지금 정부가 바뀌는 순간이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왜 오셨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도 이 아틀란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네. 그리고 아틀란타를 지나서 LA, 샌프란시스코, 네. 시애틀까지 서부 지역까지 제가 완전히 전역을 12월 달 일주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걸 제가 호소하기 위해서 그때 다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온 것은 네. 그때 12월 달에 제가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서 투표 참여를 호소할 때 만약에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가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동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가 저희 동포들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예. 지금처럼 바쁜 시기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준비로 네. 매우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재외동포 위원장으로서 네. 이 세계에 있는 750만 우리 재외동포 그리고 250만 재외국민 이분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 될 때, 그러니까 선거할 때만 약속하고 국회의원 할 때는 약속 안 지킨다 뭐 이런 거 저희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따지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약속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약속을 지키러 비행기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감사 인사를 전하러.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당선자는 동포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기에 저보고 꼭 나가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실제 윤석열 당선자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재외동포들께서 투표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 미국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직접 투표를 한 분도 많았습니다. 비행기를 열 몇 시간 타고 날아와서 그때는 또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격리를 일주일 동안 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한 표 찍고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온 동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보고 또 직접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동포들께 꼭 감사 인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올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그 당선자의 감사 동영상 인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재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모국과의 친밀감과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셔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이제 국가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동포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안에서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당 안에 재외동포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을 테고 저도 몰랐으니까 재외동포 위원장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재외동포 위원장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이제 저희 국민의힘 안에 여러 가지 당직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재외동포 위원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5천만 이상이 살고 계시지만은 나라 밖에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통상 750만 재외동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동포분들이 세계 도처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접 대한민국 국민도 250만 명이 밖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250만 재외국민, 750만 재외동포, 이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동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밖에 계시는 우리 국민, 동포들도 잘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에게 필요한 그런 제도 또는 법령 이런 것을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동포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재외동포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한다, 이제 뭔가 이제 만들어내고 또 귀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요? 저 갑자기 그런 궁금증 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위원장님께서 애쓰시는지 잠시 쉬고 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당이죠 사실. 그런데 그곳에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석기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을 때 재외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재외동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위원장이다 이건 알았어요. 뭐 재외동포를 위한 것다 이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포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일은 꼭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밖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네. 국민이고 우리 동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서 네. 저희들이 받는 게 있어야 이렇게 동포들을 돕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 제가 쓴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나오기 전에도 윤석열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분들은 우리 정부가 못 해내는 일도 그 거주 지역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고 계신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밖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분들을 최대한 잘 도와드려야 된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듯이 우리 국민을 돕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돕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외에 있는 동포들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매우 낮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자리 숫자죠. 아니 이제 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동포들이 약 한 200만 정도의 동포 유권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투표를 한 분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네. 8.6%가 투표를 하셨고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에 사는 동포, 미국에는 85만 명의 동포 유권자가 계신데 네. 4.15%가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4분 정도가 투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매우 낮은데 네. 그것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투표소가 몇 군데 안 되고 거리가 투표하러 가려면 매우 머니까 네네. 많은 시간을 이제 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니까 다들 생활하시기가 바쁜데 투표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엔 코로나 영향도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많이 낮았다고 봐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포 여러분께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네. 다음번에 또 투표가 계속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총선거가 있고 또 5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동포분들의 제가 말씀을 많이 경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재외동포층을 꼭 설치해 달라. 또는 이 국적법을 개정해서 네. 이중국적 문제라든지 선천적 이중국적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네. 또는 선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거법을 고쳐달라. 많은 또는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한 사람 이렇게 국회의원도 내달라. 이런 얘기를 세계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에 거의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 안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안 되니까. 예.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에 사시는 85만 동포 유권자분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게 85만 표잖아요. 85만 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약 25만 표 정도의 차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미국 동포들이 85만 표를 찍으면 당락을 바로 결정하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동포들이 그만한 파워를 갖고 계세요. 만약에 85만 명의 동포들이 다 투표해버렸으면 대통령이 바로 뛰어와야죠. 인사로 와야 직접 오셨어야 되는 아니, 거네요. 벌써 오셨겠죠. 이제 물론 이제 곧 오시겠지만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85만 동포 유권자가 다 투표를 한다면
동포들분들이 요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동포분들 자신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와서도 동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제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일본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네. 때문에, 제1동포분들의 그 입장이나 그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최근에 제1동포들의 목소리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뭘요? 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입니다. 아주 안 좋죠. 사상 최악입니다. 우리 미국 동포들은 잘 못 저는 못 느끼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일본인들이, 일본에 사는 우리 45만 명의 동포들이 계신데, 어떤 일본인은 우리 동포들에게 당신은 한국인인데 한국 돌아가라.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인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동포분들은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미국 동포분들이 쉽게 한국에 못 돌아오듯이. 아유, 못 가죠. 네. 제1동포 45만 명은 다 거기에 살아야 되는 분인데 너희 나라 돌아가라 막 이래 나오니까 거기 살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지금 사정이 그렇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한미 관계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미 관계도 지금의 한일 관계 같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이제 그 판단하실 부분은, 내가 이 미국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성격의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해야 내가 여기 미국 땅에서 살기가 마음 편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도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미국 땅에서 살려면 한미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생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 관계다.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히 강화돼야 된다. 이걸 일관되게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특히 미국 동포들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5월 24일에 이제 일본에서 쿼터 이제 관련 국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가면서 그 전에 아마 한국을 들리실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거의 한 열흘 만에 바로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그렇게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보통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에 이루어질 때는 주로 워싱턴에서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바로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한국과 미국과 이제는 굉장히 더욱더 굳건하게 동맹관계를 열어서 잘해 나가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국 동포들이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바로 실감이 이런 면에서- 나요.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감이 나요. 아까까지 실감 안 났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미국 동포들이 이렇게 선거에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선거에 참여할 때는 내 자신에게 내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어느 정당이냐, 이걸 잘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지혜네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제 울컥 뭐 이런 생각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참여해달라고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하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선거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을 여기다 모셨잖아요. 이 스튜디오에. 근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오늘 3부까지 진행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쉬고 와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재외 동포청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이신 김석기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을 이 스튜디오에 모신 이상 제가 쉽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3부까지 진행하면서 지금 의원님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털어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까 선거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2부가 끝났는데 선거를 해라, 선거를 해야 된다. 전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포 입장에서는 선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잠깐 얘기하셨을 때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를 의원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 총영사관 아틀란타를 예로 들면 지금 동남부 6개주를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 때가 돼서 선거 이제 그 하는 선거 관리소 아니 뭐 하여튼 우리 투표소를 세울 때도 전 6개 동남부에 3개밖에 설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타주에서부터 열몇 시간 운전해서 와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와서도 하더라.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옳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동포분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보다 좀 편하게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편 투표를 하자, 동포분들은. 그렇지, 네. 제가 그 민주당 이 다른 정당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하게 하자라는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투표소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 법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서로 민주당과 우리 여야가 합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투표를 편하게 하시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선거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포들의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유권자 4만 명이 있으면 투표소를 하나를 설치를 하고 4만 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아틀란타 이 총영사관 관할에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최대 2개 더 추가로 2개밖에 할 수 없다. 그 관할 지역 안에서는 3개밖에 총 못 3개가 하는 되는 거네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법안을 냈느냐 하면 그 기준을 4만 명이 아니고 2만 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2만 명이 넘었을 경우에 뭐 추가로 2개밖에 설치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건 마찬가지죠. 2만 명 단위로 계속해서 투표소를 확장을 해서 그래야 되죠. 계속해서 투표소를 더 만들어줘서 누구든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법안을 냈어요. 옛날에요? 아니 작년에 냈어요. 제가 작년에요? 작년에 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양쪽이 이제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제가 낸 법안대로 하면 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4만 명 기준이 3만 명으로 이렇게 한 1만 명이 내려왔고 가운데서 만났네요. 예. 그 다음에는 추가로 최대 2개만 설치할 수 있다를 추가로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효과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반드시 제가 낸 대로 2만 명 단위로 하고 무제한으로 투표소를 확대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법안을 내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편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투표 용지가 각 가정에 도착하기 때문에 총영사관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투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미국은 우편 투표 하거든요. 우편 투표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안을 먼저 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여야 합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그것이 이제 해결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이 우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네. 투표용지가 정확히 각 가정에 도착하고 기표를 해서 포스터에 넣으면 그 기한 내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데 네. 우리 200만 동포 유권자가 사시는 지역이 아프리카 각국도 있고 그렇죠. 아시아의 후진국도 있고 네. 중동 국가도 있고 많은 나라들에 우리 동포들이 흩어져 사는데 우편 체계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면 가다가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네. 투표용지 자체가 그리고 투표를 해서 보냈다는데 이 개표하는 일시까지 도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나중에 개표가 끝나고 무더기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 굉장한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난 뒤에 다음에 실시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검토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요. 사장된 건 그럼요. 아니고. 저는 앞으로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동포분들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참정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면 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지금같이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된다. 심지어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가야 된다. 네. 이건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 투표가 되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복수 국적을 55세로 낮춰야 된다라는 법안도 이제 발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채택이 되고 현실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재외동포청의 그 설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재외동포청하고 이제 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일단 이제 재외동포청이 왜 필요하냐면요. 네. 이 재외동포청이 생기게 되면 정부의 중요한 중앙부처의 관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재외동포청은 동포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수립을 재외동포청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동포들의 그 원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동포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주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포분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뭐 해야 될 볼 일도 많은데 네. 국내에 들어오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외교부에 갔다가 통일부에 갔다가 복지부에 갔다가 병무청 갔다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맞아요. 목동에도 자주 가야 돼요. 예, 예. 재동포청이 생기면 그 한 군데만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일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포분들 입장은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재동포청이 굉장히 오래된 수긍 과제였는데 역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재동포청 만들겠다. 공약을. 네. 다 공약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하셨죠. 예,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기가 다 끝났는데 못 지켰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이 재동포청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 내에는 반드시 이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 문제가 그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네. 이 재외동포청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을 당선자께서는 본인이 공약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 많은 공약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재외동포청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정부가 해나가야 될 일을 전부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인수위원회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직접 불러서 이 당선자께서 재외동포청 문제는 우리 동포들의 가장 오래된 수건 과제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하세요. 이렇게 당부하시는 걸 제가 직접 거기서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 기대해도 되는 거네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이 나오신 것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신 거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여기 나올 때도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포들하고 다시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하고 저를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네. 재외동포청도 동포들하고 본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동포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큰 기대가 되는 말씀 지금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동포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들께서도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해외 동포로서 살면서 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짝사랑이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바라서 된 것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김석기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에는 진짜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들고 묘하게 설득당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선은 선거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편리하게 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정권이 바뀌고 또 보수구 진보구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의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동포로서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좀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이기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할 때 선거 꼭 해야 된다.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시기 전에 이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오셨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중요한 것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중국적, 복수국적에 대해서 또 발의를 하셨다고요. 예, 이제 복수국적을 볼에 이렇게 인정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해외에 계시면서 오랜 기간 많은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또는 많은 부를 축적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를 본국에 가져가서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본국에 있는 기업에 그 기술도 전수하고 네. 투자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국적을 가지면 좋으니까 근데 현재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65세가 되면 다 리타이어하는 연령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활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했고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선거제도를 우편 투표로 하자. 그다음에 이 재외동포청을 만들자. 그다음에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자. 이게 모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 국적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을 개정하는 데는 저희 당 국민의힘만 또는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동포분들이 정말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이것도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해드리면 주문을 막 하시는데 저걸 법안을 냈잖아요. 네. 이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되려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는 아시는 대로 민주당이 우리보다 의석이 훨씬 많습니다. 네.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임위도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고 반이 넘고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재외동포청 만들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네. 약속을 해서는 약속을 서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동포들께서 그 살아가시는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 동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 잘 사는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꼭 그런 나라를 만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포 여러분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성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 달라. 비록 우리 국회에 의석이 모자라고 지방정부도 의석이 모자라지만은 동포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그 힘으로 동포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다 해결하겠다. 결국은 지금은 선거도 다 끝났으니까 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동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그 자체가 결국은 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선거가 다 끝났는데 뭐 많은 지지와 성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많이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동포가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하신 이런 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또 같이 염원하겠습니다. 저는 재외동포 위원장으로서 동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올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